안녕하세요. 수학2 7차시 연속함수의 성질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대단원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큰 산을 하나 넘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목표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이제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두 가지 성질이 등장을 해요. 이건 연속 함수들이라면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요것들을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실 수 있는 게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함수들로 구성된 새로운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그 내용을 B단계로 제시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A단계를 보시게 되면 A단계에서는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가 연산된 새로운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많이 기출 듣던 내용이라서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 목표로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로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건 뭐 거의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인데요. 자, 연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극한값 함수값이 같다라는 정의를 통해서 나온, 즉 극한으로부터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게 되다 보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보게 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극한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값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fa 이렇게 둘 수 있겠고 gx의 극한값은 ga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를 봤을 때 fx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k를 바깥쪽으로 꺼내서 k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kfa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kfx의 함수의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a에서 kfx라는 함수가 연속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이 성립이 될 테니 더한 함수, 뺀 함수, 곱한 함수, 나눈 함수, 상수, 배한 함수 모두 다 x는 a에서 연속이 되겠다. 자, 그럼 이 원리를 활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항함수 fx라고 하는 애는 또 저렇게 상수배 사칙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다항함수처럼 유리함수의 연속성도 설명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배우기로 정의역 내의 점에서는 연속이다라는 것을 배웠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분모와 분자가 지금 다항함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죠. 자, 그렇다면 사실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모에 주어져 있을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분의 b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집합 x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다 라는 집합에서만 연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함수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속함수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성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최소 정리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y는 x제곱이라는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2 폐구간 마이너스 2,1 요걸 생각하게 된다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애초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저 닫힌 구간 내에서도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래프를 따라 그려보면 저렇게 되니까 최대값 최소값 다 찾을 수 있는 건 맞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닫힌 구간이라고 한다면 양쪽 끝점이 무조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 그 사이를 연속인 경우로 그려보게 된다면 어쨌든 가장 높은 부분 최대값과 가장 작은 부분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양쪽 끝점에 빠지는 함수값이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값을 잡더라도 그 사이에 무조건 실수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대 최소값이 보장되는 것은 닫힌 구간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닫힌 구간일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값 정리예요. 자,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양 끝점의 함수값이 다릅니다. FA와 FB가 서로 다를 때 그 둘 사이의 임의의 값 K를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FC는 K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함수값을 K로 갖는 C라는 X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인데요. 자,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A, FA, B, F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서로 다른 값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K를 잡을 수 있고요. 거기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그래프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양 끝점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하면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게 그으려면 어떻게 긋더라도 무조건 이 K라는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Y는 K를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쳐 지나가는 교점을 C라고 잡게 되면 저 사이값 정리가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이미지로서 사이값 정리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활용이 돼요. 자, 상황을 보게 되면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fa와 fb가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건데요. 저 C는 결과적으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하나의 실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요. 자, x축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x축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FA가 음수라고 하고 FB를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다르게 된다면 아까 사이값 정리를 그렸던 것처럼 두 끝점을 연속인 그래프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X축을 지나게 되니까 그 교점을 우리가 C로 설정해 주면서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실근이 어떤 구간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내용은 수학적으로도 기출 문제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양쪽 끝값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다, 그 다음에 실근이 존재한다 라는 말을 같이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프롤로그 미션입니다. 보시면 fx, gx와 gx분의 fx 이 두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